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 솔직히 오늘도 피곤하셨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잡고 출근길엔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리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져서 주식 앱을 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비고 시장은 오르는데 내 계좌는 흔들리고 남들은 복리로 간다는데 나는 매번 타이밍에 잡아먹힙니다. 이런 상태로 2026년을 맞이하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시간이 지나도 내 방식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돈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로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구조, 기본은 QLD, 양념은 TQQQ. 이 조합을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먼저 QLD는 뼈대입니다. 직장인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 없고 심리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QLD는 나스닥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TQQQ보다 변동이 덜한 편이라 꾸준히 적립할 때 멘탈이 덜 깨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종목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자동이체로 월급날 다음날에 QLD를 무조건 삽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바쁘든 한가하든 그냥 삽니다. 이게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최강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70만원은 QLD로 고정합니다. 이 70만원은 고민하는 돈이 아니라 숨 쉬듯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남은 30만원이 바로 양념자리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망합니다. 남은 돈을 전부 TQQQ로 넣고 상승장에 더 욕심내고 하락장에 겁먹고 던집니다. 그래서 양념은 조건부로만 씁니다. TQQQ는 속도를 올려주는 부스터입니다. 그런데 부스터를 평지에서 계속 밟으면 엔진이 먼저 터집니다. TQQQ는 상승을 크게 먹을 수 있지만 하락도 크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QQQ의 21선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만 TQQQ를 분할로 넣습니다. 반대로 QQQ가 21선 위에서 달리고 있으면 TQQQ는 참습니다. 이 한 줄만 지켜도 추격 매수가 확 줄어듭니다. 분할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남은 30만원을 한 번에 쓰지 말고 10만원씩 3번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온 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한 번 더 눌릴 때, 세 번째는 또 한 번 더 눌릴 때. 이렇게만 해도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서 전부를 던지지 않습니다. TQQQ를 양념으로 쓰는 이유는 계좌 전체를 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양념은 양념답게, 과하면 독입니다. 여기서 왜 TQQQ를 크게 들고 가면 위험한지 딱 한 번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매일 수익률을 여러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오르면 엄청 빨리 커지지만 시장이 흔들리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 생각보다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계좌가 덜 돌아오는 느낌, 그게 누적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그 구간에서 멘탈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뼈대는 QLD로 두고 TQQQ는 양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급락이 더 오면 어떡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뼈대가 QLD인 겁니다. QLD 적립은 멈추지 않고 TQQQ는 더 내려올수록 더 작은 단위로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의 끝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양념 30만원을 썼으면 그 달은 끝입니다. 더 내리면 다음 달을 기다립니다. 직장인의 강점은 한 번의 올인이 아니라 다음 달이 또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이 복리의 연료입니다. 반대로 급등장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TQQQ가 너무 커져서 계좌가 하루에 크게 출렁이면 그때부터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수익이 났을 때 조절하는 룰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TQQQ가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보유 물량의 30%는 정리합니다. 정리한 돈의 절반은 QLD로 옮겨서 뼈대를 더 두껍게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에서 다시 양념으로 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계좌는 점점 안정되고 수익은 계단처럼 쌓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갑자기 내가 천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평소에 안 하던 베팅을 합니다. 그때가 계좌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점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월급 들어오고 QLD 자동 매수 끝난 뒤에 딱 10분만 봅니다. 비중이 QLD 70%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TQQQ가 30%를 넘어갔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넘었으면 다음 달 양념을 쉬거나 일부를 QLD로 되돌립니다. 이게 직장인에게 맞는 리밸런싱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 3개월은 QLD만 적립합니다. 계좌가 내 리듬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양념 10만원을 붙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투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또 하나, 비상금은 투자와 분리하세요. 생활비가 흔들리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최소 3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따로 둡니다. 이게 있어야 하락장에서 손이 안 떨립니다. 내 계좌가 빨갛든 파랗든 내 가족의 일상은 유지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적립이 끊기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는 적립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 그리고 습관을 한 가지만 끊으세요. 밤에 누워서 호가창을 보는 습관, 수익 인증을 보는 습관, 급등 종목을 쫓아가는 습관, 이런 것들이 투자 성적을 망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공포 뉴스는 다음날의 결정을 망칩니다. 그래서 침실 밖에 휴대폰을 두세요. 이건 멘탈 관리가 아니라 투자 성과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현실적인 숫자로 박아두세요. 예를 들어 2026년 말에 계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매달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QLD로 뼈대를 자동으로 쌓고 TQQQ는 기준이 왔을 때만 양념으로 쓰고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QLD와 현금으로 되돌리는 루프. 이 루프를 12번만 반복해보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나 성과급이 들어오는 달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하세요. 먼저 QLD 뼈대를 채우고 남는 금액만 양념으로 제한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이야말로 원칙이 무너지기 쉬운 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는 자동으로 끊기지 않게 최소 70%로 뼈대를 세웁니다. TQQQ는 하락에서만, QQQ 21선 아래에서만 30% 안에서 분할로 씁니다. TQQQ가 정고점 부근에 오면 일부를 정리하고 절반은 QLD로,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월 1회만 점검하고 비상금은 분리합니다. 이 구조를 1년만 지키면 계좌뿐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꿔야 하는 건 시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돈이 바뀌고, 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2026년을 남의 장이 아니라 내 시스템의 해로 만드세요. 기본은 QLD, 양념은 TQQQ. 오늘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가시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커피 한 잔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월급이 크지 않아도 시스템이 있으면 돈이 쌓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은 결국 복리이고, 복리는 시간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월급날 다음날 QLD, 자동 매수 설정, 그리고 TQQQ는 기준이 올 때까지 참기. 이 2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을 앞서가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호가창 대신 내 원칙을 보세요. 내일도 똑같이요.